GPU 5만 장은 불가능하다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개월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4월에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와서 AI 관련된 공약 발표를 할 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AI 공약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해서 이 발언이 지금 재소환되고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GPU 그래픽 처리 장치 5만 개 확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2025년 4월 당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고요. GPU 26만 장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오늘 11월 3일 나경원 후보의 발언입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26만 장 GPU 우리나라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GPU 보유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3위에 오르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5만 장도 불가능하다고 7개월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게 비판의 소지가 되니까 얘기가 나오니까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달 10월 31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이재명 대통령의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접견이 끝난 다음에 경북 경주 에이펙 미디어 센터에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정우 수석이 원래 있던 GPU 4만 장에 26만 장이 들어오면 합해서 30만 장 정도가 되는데 그 숫자면 세계 3강이 맞다고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미팅에서 황 대표가 미국의 GPU 2천만 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중국이 그 다음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확보하면 전 세계 3등이라고 한다. 확보한 GPU로 AI 모델을 하나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GPU 26만 장을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냥 확보해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토대로 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GPU 공급이 늘지 않고 있는데 공공 분야에서 5만 장을 최대한 빠르게 공급하는데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국가 대표 AI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활용해서 원천 기술이나 응용 분야에서의 개발,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으로 정확하게 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GPU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으면 민간에서도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월에 GPU 5만 장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경원 의원 발언이 계속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그러니까 경선을 치르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선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4월 15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이름도 재밌습니다. G5 경제 강국, AI 강국 공약 발표. 사실상 이제 지금 GPU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G3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G5 경제 강국을 이제 기치로 내걸고 공약을 발표를 한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장밋빛 AI 청사진의 허점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진짜 AI 강국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속빈 강정 같은 약속으로는 결코 미래를 열 수 없다. 그거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내걸었던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풀 워딩을 설명해 드릴게요. GPU 5만 개 확보,
외교, 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최첨단 AI 반도체는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동맹과의 굳건한 신뢰, 기술 동맹 파트너로서의 비전 없이는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습니다. 핵심을 모르는 접근입니다. 저는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GPU 국내 재고를 싹쓸이하고 있는 현상 제대로 막기나 하겠습니까? 약간 지금 친중을 하는 이재명이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인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역풍 맞은 거죠. 친중하니까 미국이랑 어떻게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거다라고 단정을 지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세게 나온 거죠. 물론 대선이나 뭐 여러 가지 선거 기간에는 상대 후보를 엄청나게 좀 과격한 톤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건 정말 좀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를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파악하고 이렇게 공격했던 거 아닌가. 실용 외교의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뭔가를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오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GPU 5만 장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AI 인프라 전쟁을 지휘하겠다. 최소 10조 원 이상을 과감히 투입, 최첨단 GPU 5만 개 이상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겠다. 단단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 미 여야 정계와 특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 특별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이 얘기하자면 별도로 따로 또 기사를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예상하시는 그 얘기 맞습니다. 이걸 확보해서 이걸 활용해서 그 특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GPU를 확보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건데, 뭐 당 대선 후보가 안 되셨으니 뭐 알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바로 이제 공격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죠?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GPU 26만 장이 들어온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 나경원. 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난하며 자신은 5만 장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회창에 의해 발탁돼 정치를 시작했는데 친윤, 혐중, 내란 비호 정치인이 됐다. 윤석열과 나경원은 서울법대 졸업자로 각각 검사 및 판사 출신인데 둘 다 최강욱의 말대로 서울법대 내란과를 졸업한 사람 같았다.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자, 이거를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조국 비대위원장 그 발언이 기사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GPU 관련돼서입니다. 저번에는 이재명은 5만 장 확보도 어렵다. 나는 5만 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한미 특별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라고 주장을 했던 나경원이 지금은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고 논점을 흐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정권 자화자찬으로 기업들의 성과를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GPU 26만 장 확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5만 장을 이미 확보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을 바꿨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GPU 5만 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이 없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 주요 GPU 한 개당 소비 전력은 1.4kW 전후로 추산 26만 장이면 총 약 400MW. 여기 고성능 GPU 데이터 센터는 고밀도 랙, 첨단 수랭, 액침 냉각,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도 필수.
이를 커버하기 위해선 신고리 1호기나 세월이 1호기 원자로가 반년에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전력이 모두 소모된다. 거기에 이 인프라를 운영할 전력 공급망, 서버, 네트워크 구축까지 포함하면 전력량과 투자비가 막대하게 투입돼야 한다. 그러니까 GPU 26만 장 가져와도 전력이 없다라고 새로운 주장을 다시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GPU 5만 개 확보 공약에 대해 이런 생태계와 운영 전략 없는 하드웨어는 고철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안보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라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간의 힘으로 얻은 귀한 기회를 정부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이 얘기를 당시에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4월 15일 당시 그 기자회견문 전문을 다 봤는데 뭐 전력이 뭐 필요하고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는 단 한 톨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 5만 장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확보해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확보해 오면서 본인은 예를 들어 뭐 그런 일 없었겠지만 대통령이 됐다면 이런 인프라,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논점 흐리기,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고 생각하고요. 5만 장을 확보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5만 장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26만 장이 들어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적으로 제안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고, 그러니까 5만 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한 사과는 없고, 내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운영 전략 없이는 뭐 고철이다. 그러면 본인은 그 고철을 들여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했던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뭐 대놓고 칭찬은 못 하겠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도 너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안보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안보관이 뭐죠? 제대로 파악한 거 맞나요? 그 경제 안보관으로 지금 해낸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임기 내에 5만 장 확보를 그 계획을 해서 공약을 했던 건데 지금 출범한 지 5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실현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안보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의 헛발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